아까 뭐 생활예술인이라고 얘기는 주셨지만 크리에이터의 어떤 딜레마는 보통 두 개잖아요. 창작자이면서 비즈니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컨텐츠를 여러 개 올려가지고 트래픽을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네. 구독자가 많아도 사실 유튜브 광고만으로 뭘 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건 다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연자로도 활동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도 또 뭐 있다고 그랬는데 유튜브 외에 이 스튜디오 대표로서도 혹은 뭐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걸로 비중을 따지면 어떤 게 제일 그래도 그 유튜브 광고 이외에는 뭐랄까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유튜브가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이온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거라 저는 콘텐츠 만드는 건 정말 창작과 예술의 영역이고 그 외에 하는 일들이 다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나머지 일하는 건 다 비즈니스니까 뭐 비중이 한 1대5 이런 느낌입니다. 5가 비즈니스다? 예. 근데 비즈니스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한다는 점에서 재미가 있죠, 항상. 이를테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신간 추천사를 쓰는 것도 좀 소소한 뭐랄까 유료 독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도 아주 소정의 원고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당연히. 근데 그런 게 저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내가 책을 그것도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일찍 읽으면서 이게 내가 내 글을 실을 수 있으면서 약간의 원고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정말 그것도 저에게는 즐거운 어떤 부업 같은 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강연은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제가 소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연은 가을쯤에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지금 같은 때는 문의가 적기도 하고 이럴 때는 좀 쉬는 편이고요. 그리고 광고는 언제나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런 세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그거는 브랜드와 협업하는 거니까 배우는 게 많아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뭐 그림도 그리시고 말도 잘하고 이야기를 또 잘하고 글 쓰니까 어느 세션에서도 와서 같이 합시다라고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어디선가 해외의 경우는 미술용품이랑 연결해가지고 또 엄청 빅히트 치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게 근데 뭐 규모가 장난이 아니던데 제가 보니까. 저는 미술용품과 협업이 가장 초반에 많이 제안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제품을 콜라보해서 파는 형태는 지속력이 좋진 않더라고요. 한 번 굉장히 커질 수는 있으나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지 소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에는 저의 순위에서 많이 밀리게 된 것 같아요. 골라서 하신다니까 말만 이것도 재밌어서 골라서 했습니다. 이 그래 인터뷰가. 맞아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작품 올리고 하는데 쏟는 시간의 어떤 그 패턴 그러니까 일주일 편성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똑같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 약간 들쭉날쭉하기는 한데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올렸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누워있는 시간에 하자 해서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요런 때를 골라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의 시간에는 어쨌든 쇼츠가 올라갑니다. 그 업로드는 어쨌든 그 따로 해주시는 예약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이 계시고 업무는 저 하고 싶은 요일에 네. 대표 하고 싶다 나도. 대표 추천합니다. 대표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회사 해보니까. 아무튼 시간 관리는 내 페이스다. 내 페이스기도 한데 가장 내가 재밌어 하는 순간의 효율이 가장 잘 나서 재밌어 하는 이라는 말을 몇 번 듣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게 포인트다 진짜로. 와우. 책이 3권을 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봤죠 저도 당연히. 책 뭐 한 권은 이북으로 보고 한 권은 서점에서 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출판 기획자면 여기는 책 내는 게 너무 좋은 컨셉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뭐 그림도 있고 매 회가 사실 글이잖아. 홍보 채널도 있고 그래서 인터뷰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먼저 보통은 연락 오지 않았었어요? 처음 거부터? 항상 연락은 먼저 그죠? 와서 네, 도리어 독립 출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분업과 전문성 측면에서 맞아.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기획 출판을 처음부터 했고 후회가 없어요. 출판 기념회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책 보고 오시는 분들과
우연중이와 네. 어느 쪽이 더 많이 옵니까? 감사하게도 첫 책 보고 또 글을 그렇게 릴리즈한 거? 내보낸 건 처음이니까 그 첫 책 보고도 연락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도 채널이지만 책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저자로서 적합한지를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럼 그래서 제안이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묘하게 두 가지가 겹치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얘기 되게 명확하게 하는 요 연령 세대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편안할 때 합니다, 뭐 이렇게 재밌을 때 합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뭐라 그럴까요? 앳된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얘기하는 페이스는 또 약간 어른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해보지만 좀 매력이 있으시네. 애때다니 다행입니다. 흰머리가 요즘 자꾸 나거든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하면 안 돼요. 신체는 속일 수가 없나 봐요. 그러면은 뭐 이제 글 쓰는 건 일기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느낌이 있어. 책 많이 읽었다는 생각 좀 들고, 그냥 제 생각인데. 그리고 평소에 좀 약간은 관심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사색한다는 의미보다 뭐 의미 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요게 방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뭐 어른스럽다,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그렇게 뭔가 지금처럼 많이 하기 이전에는 항상 어려 보였거든요. 그게 중학생 때는 초등학생처럼 보였고,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처럼 보이고, 대학생 때는 고등학생처럼 보이고, 이게 항상 한 3, 4살 어려 보이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었는데 표현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표현의 나이를 오히려 더 성숙하게도 봐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였냐면 사회초년생 때 계속 프로필 사진에 제 얼굴을 한 몇 년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보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할까봐. 그럴 수도 있겠어.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 얼굴이나 이런 거를 더 막 드러내도 사람들이 제가 표현하는 그것에 또 다른 감정으로 저를 봐주셔서 네, 제 나이대로 저를 안 보고 다양하게 느껴주셔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시고 잘했네. 아,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천직입니다. 정말로. 네. 왜냐면은 사람이 예를 들면 오늘도 봐봐, 별 얘기 우리 안 했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첫인상이나 외모가 좀 되게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채널은 찐으로 자기의 잘하는 것과 얘기와 이걸 다 드러내니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또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딱 그대로 봐주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편견 없이 봐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출판사에서 연락하기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차에 무슨 주제를 딱 삼아요? 그러면 나 궁금한데 스크립트 써요? 아니면 그냥 주로 말로 하세요? 스크립트를 약간 목차처럼만 그치, 그런 거 써놓는데 거기다가 제가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해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말을 덧붙이고 차라리 장황하게 하자. 자르면 깔끔해지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보면 꼭 목차나 스크립트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지? 마인드맵이나 로직 트리 같은 느낌 있잖아. 예를 들면 이번에 뭐 결혼 얘기했어. 결혼에서 좋은 건 뭘까? 그래서 아, 그죠. 사람이 이쯤 되면 이게 궁금하겠다 하는 거 얘기해주고. 넷 이렇게 순서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걸 이렇게 하면서 그걸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가? 아니면은 너무 궁금했는데 나는. 콘텐츠 제작 모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지모비님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제가 중학생 때 그 대한민국 입시에 그 논술이 엄청 뜬 맞아.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저는 이제 나름의 선행학습이라고 방과 후로 논술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국어 선생님한테. 그때 그렇게 전개하는 법을 배웠었어요. 효과가 있네. 예, 그거를 그냥 그때 배웠다 보니까 글을 쓸 때 항상 그렇게 쓰게 됐는데 왜냐면 배운 글쓰기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좀 콘텐츠로서 소화가 잘 되게끔 말이나 글을 정제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게 논설문이거든요. 네. 사설문. 그쵸. 사설 하드 띄우고 케이스를 넣고 뒤에 정리를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하니까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하면 콘텐츠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논설문처럼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은 우리 논설 이런 걸 보면, 사설을 보면 지겨하다 싶으면서 사람이 읽히는 이유가 정리가 잘 돼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매번 보면서도 이 그림일까?
글일까? 혹은 글의 저 구성일까 그랬는데 역시 그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가 글 얘기하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림 어느 정도 잘 그린다는 소에서 얘기도 들었고 디자이너도 했고 이걸로 지금 하고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각이라는 건 또 후퇴를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약간 이게 있잖아요. 다운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림과 관련된 부분, 글 말고 그 부분으로는 업그레이드 하려고 뭐 어떤 또 루틴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집에 이렇게 이런 작업실에 페인팅 도구 해놓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아늑하고 또 북향이라서 해도 많이 안 되니까 작업도 보존이 잘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리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지속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질 검사를 했는데 그걸 맹신하면 안 되지만 그 기질 검사에서 제 성실함이나 뭐 그런 게 보통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자꾸 특별한 어떤 작가적인 마인드나 끈기를 요하면 제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한테 속지 않고 얘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 제일 효율이 잘 나는 애다 해서 그림도 더 연습하면 제가 더 잘 그릴 걸 알거든요. 근데 더 잘해도 내가 재미없으면 안 할 걸 알아서 그냥 부모님 심정처럼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 너 그리고 싶을 때만 그리고 싶은 만큼 그려 하니까 실컷 놀다가 그림 그리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너무 재밌는 감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그림을 띄엄띄엄 그리고 그게 계속 그림을 지속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지속 안에서 아주 미미하지만 발전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그리는 거를 추구한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에게 이런 얘기를 하긴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열심히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서 포기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면 재밌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재밌게 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말은 맞는 말인데 누가 들으면 되게 얄밉게. 그래서 저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왜 같은 일을 해도 너는 왜 이렇게 묘하게. 편하게 하냐. 아니 그래서 못하면 말을 못하겠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그 아까 생활예술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한님뿐만 아니라 요새 네, 특히나 약간 연세 드시고 그러면 다 그렇게 미술 예술 관심 많이 갖잖아. 많이 갔죠. 뭐 미술 작품 뭐 보러 그래서 다니기도 그쪽 하고. 구독자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타임즈도 이제 경제지라 가지고 중장년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런 쪽 분야에 그러니까 주로는 더 전문적인 거는 그리는 쪽이겠죠. 그런 쪽으로 입문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한번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거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라고 하긴 한 이틀밖에 안 됐지만 러닝을 배우고 있는데요. 러닝을 배우면서 제 몸이 어디가 틀어졌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다리를 잘 못 썼고 발을 잘못 디뎠는지를 배웠는데 제가 그걸 배우면서 느낀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저한테 그림 배울 때 뭐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제가 독학을 그냥 오래 하다가 학원을 간 케이스라 이거를 제 사례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지 했는데 이제 그냥 제 나름의 답이 선 게 학원을 가는 게 좋다. 배우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틀어진 자세로 러닝을 계속 하다 보면 뛸 수는 있겠죠. 대다수가 그렇게 뛰고는 있으나 나중엔 장기적으로 허리나 발목이나 그렇지. 무릎이 부상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로 부상과는 다른 개념으로 안 좋은 습관이 굳어져서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그걸 추상화라고 우기게 돼요. 진짜요? 그쵸. 잘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러니까 러닝이야 뭐 그냥 부상당하니까 그만두고 말 문제지만 그림은 그걸 우기게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저는 연예계 화가들, 연예인 화가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땐 잘못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뛰고 있는 연예인들, 이를테면 전공을 한 나얼님 혹은 개코님 이런 분들이 앨범 아트를 직접 그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공자들도 뭐라고 하지 않죠. 자세가 올바르니까. 기본기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진짜 취미로 재밌게만 그릴 거면 혼자 하셔도 되고 내가 그림을 좀 제대로 탐구해보고 싶다. 내가 표현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한다면 저는 학원 가는 걸 추천드려요. 학원이면 어떻게 온라인 학원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오프라인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볍게 동네 뛰고 싶어 하면 러닝 안 배워도 되듯이 내가 좀 나중에는 내 거 정말 벽에도 걸어보고 싶어 나중에는 그냥 노년의 화가도 되고 싶어 하면은 오프라인 학원
왜냐면 온라인은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잖아요. 네, 오프라인은 실제로 내가 그리는 시간이 대다수여서 실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과 그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 그러니까 러닝으로 치자면 트랙이 있는 거라서 저는 학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어원 하지만 저도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부득이하게 학원을 못 가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학원비보단 싸거든요. 미술 학원비가 많이 제가 비싸죠. 벌써 한 15년 전에 40만 원씩 냈는데 한 달에 그거는 20만 원이면 강의 하나를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격 부담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이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학원이다. 그러네. 가서 이제 PT 받는 거네. 쉽게 말하면. 요거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제가 몰랐던 답변이네요. 특히 추상화는 마치 개그맨이 못 웃겼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그런다고 누가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면 코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너네가 거는 잘 진짜-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러네, 진짜로. 지금 어쨌든 뭐 1대 5든 뭐 5대 1이든 어쨌든 다양하게 막 하고 있잖아요. 아티스트로서의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톤은 느낌은 와. 다음 전시도 내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맞아요. 저 피곤하지 않으면 그래서 몇 년 만에 하는 그럴 것 거예요. 같긴 한데 네. 뭐 책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은 유튜브 컨텐츠라는 것도 강약 중간약이 있다. 강을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 히어로 같은 컨텐츠들을. 그래서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각 파트에서 조금 뭐 최근에 뭔가 좀 그래도 요건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 잘 산다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술이 무용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유용하고도 무용해서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계속 구상 미술을 했던 게 결국에는 실용적인 무언가,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도 표현이지만 관찰 능력이 삶에서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해서 그걸 많이 했는데 그랬어서 예술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은 사실 예전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가 됐겠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건 삶을 잘 사는 것이어서 브이로그를 조금 더 많이 올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 요즘에 네, 재밌더라. 삶에 대한 기록이 훨씬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집 그런 거는 그럼 예비 남편이 찍어준 거잖아요. 예, 당연히. 자고 일어난 거 막 이런 거. 그죠, 그죠. 좋던데요? 네. 자연스럽고 좋더라고. 보기에도 좋고 좀 푸근하고 뭔가 보통은 브이로그 유튜버들이 자기가 깼다가 설치해놓고 막 일어난 척 연출하지. 하잖아.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일어난 거였거든요. 음. 그런 걸 담고 싶어요. 아, 여행 가서 그 일본 음식 먹고 그런 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네. 대리 만족 같은 거야. 나도 못하니까. 그 어쨌든 하반기에 이제 날짜 잡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뭐 이런저런 이제 소외 얘기도 하고 왜 했는지 뭐 이런 얘기 다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 입장에서 구독자 입장에서는 영향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 솔직히 해요. 그리고 아마 그게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편으로는 생활예술인이라고 해도 비슷한 세대에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어떤 하나의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마음을 지금 다잡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 삶이 혼자 있는 순간도 참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혼자 살 때는 그 순간 외적에는 오히려 혼자인 순간이 너무 많았어서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냥 한 명의 짝꿍이 생기니까 외부인을 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전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허를 저도 결국 사람으로서 사실은 채우고 있었는데 영상으로는 혼자 있는 모습만 편집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내향적이고 맨날 집에 있진 않거든요, 전혀. 전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넷플릭스 보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난다면 이런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고 흥미로운 사건도 많이 생기니까 이걸 많이 기록해두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고립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사람 만나는 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서 더 그렇게 느껴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그 여기 촬영하기 전에 1층에서 오토바이로 마중을 하셨죠? 아니 근데 그 오토바이 앞에 예비 남편이 하고 뒤에 이렇게 둘이 딱 타고 이렇게 스쿠터 타고 오고 있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 정말요?
원래 여기 저기 우리 이현님은 귀염상이긴 한데 한편부터 뭔가 서로 뭔가 캐릭터 같죠? 재밌었어. 예. 귀엽고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튼 살아도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뭐. 또 부모님들도 아까 얘기 들어보면 빨리 해라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서로 밀어주시면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일단 좋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제가 메일 드리면서 얘기했던 건데 처음에 이제 얘기 시작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예술가 혹은 미술 쪽 사람들이 뭐 미대 나와서 뭐 혹은 뭐 그쪽을 전공해서 뭘로 먹고 살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걸 아무튼 저는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디자인을 선택했든 뭐 순수 예술을 선택했든 후배들도 있잖아요. 혹은 뭐 동료일 수도 있고 선배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 안에서 완전히 또 새로운 길을 만든 케이스고 저는 다른 것 말고 그럼 선배 동료 말고 지금 막 준비를 하면서 막상 현실 벽 앞에서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기를 쓰는 게 제게 도움이 됐던 게 그러니까 지금의 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큰 계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까 제가 편안하게 사는 삶이 나한테 맞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 누군가는 치열한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살면 오히려 답답해서 혹은 너무나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찾으려면 결국 나를 알아야 해서 당장의 취업이나 이런 게 급급하시겠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싫어하는 거에 솔직해져야 되고 좋아하는 거에 솔직해져야 돼서 내가 뭔가를 싫어할 때 그냥 과도하게 참으라고 하기보단 그게 왜 싫지를 답하고 뭘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는지를 내가 좀 스스로에게 묻는 거? 그런 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는 지금도 쓰세요? 일기 또 상태가 좋으면 안 써서 안 씁니다. 이게 계속 써놓고 나면 나중에 안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기를 저도 잘 안 쓰니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기 때 일기라는 네.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네. 깨닫고 그 뒤로는 나한테 솔직해졌다. 그러니까 방식이 저는 일기였던 거고 어떤 방식이든 뭐 그게 퇴사일 수도 있고 입사일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미리 요 질문지 보내드리면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사랑받지? 아직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도 않고 근데 왜 사랑받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진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의외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얘기 못하고 산다는 얘기야. 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 근데 그걸 자기한테도 안 해요. 어.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 이게 되게 센 얘기거든요. 네.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쓴 글, 책, 내용이 다 그냥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지금 SNS나 이런 데에다가 자기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그 무엇을 써.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누구한테도 매력이 있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고 공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맞아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게 진짜 공감인 게 오늘 읽은 칼럼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터스텔라랑 원카랑 이런 다양한 영화의 아트 디렉터?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분이 한 인터뷰인데 옥수수밭을 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30만 평을 옥수수밭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억 원어치 튤립도 심고 막 그리고 다크나이트에서 병원이 폭발되는 씬도 병원을 실제로 짓고 폭발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좋은 점이 배우가 굉장히 실감나게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배우가 실감나게 해야 관객들은 그걸 실감나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실제여야 실감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 솔직하다는 건 결국 실감나다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사람을 확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인 것에 그러니까 AI가 만든 것도 정말 훌륭하지만 진짜 이건 사람이 만든 거래 수작업이래 하는 거에 많이 매료가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런 생생함? 이거 뭐 돈이 많이 드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솔직한 건 무료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덧 사실 질문지가 적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근데도 얘기 거의 다 제가 듣고 싶은 거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인터뷰 마지막인데 혹여라도 뭐 어쨌든 그 전에 뭐 제가 쓴 칼럼을 보기도 하셨을 거고 아무튼 저랑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혹여라도 못한 말이나 이런 말은 좀
이왕 오늘 인터뷰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이현 채널 스타일로 한번. 이현 채널 스타일.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가 저의 삶에서 큰 화두인데요. 이거를 계속 고민하게 된 게 제가 앓고 있던 녹내장이 제가 잠을 많이 자면서 시야가 너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열하게 사는 게 나라는 사람의 커리어에 좋을 수 있지만 내 눈에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좋은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그리고 하기 쉬운 메시지 중 하나가 열심히 살라는 건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고 나에게 맞는 삶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게 편안한 삶이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걸 찾으면 정 사이즈의 옷 혹은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 칼럼 할 때 끝에 꼭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전문 MC나 기자 뭐 이런 분들 아니고 저는 그냥 학자인데 아무튼 인터뷰 그냥 편안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답정 너무 넣습니다만. 편안했고 대화 형식이어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넘었어요 지금 저는. 예, 근데도 진짜 저도 몰입감 있게 할 수 있었어서 네. 저도 많이 본받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무슨 즐거운 말씀을.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편안했고 저도 그러니까 이래서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시대의 나우 구독중 구독자 여러분, 일단 이 칼럼과 유튜브가 나갈 동안에 푸른 용운전 더 블루소울 며칠 남았으니까 또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현 채널에서 편안한 드로잉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성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